5월 16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새 정권이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 미세먼지부터 그 다음에 적폐청산. 그런데 그 적폐청산 안에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청산도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길래 상당히 불쾌합니다. 새 정권이 사드 문제를 문제 삼을 때 미국 측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측의 의견을 들어주겠다라기보다 그래 사드를 빼고 싶냐? 빼고 싶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동맹관계를 끝내자라는 이야기로 전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요 며칠 미국에는 보수 언론 또 미국의 이 시각에서 봤을 때 진보 언론 또 보수 인터넷 매체 등에서는 한국의 새 정권의 지금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사드 배치 철회 등에 대한 움직임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시각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럴 경우에는 동맹관계를 빼고 주한미군을 빼내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 15년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을 점에서 시청 앞을 뒤덮었던 효선 미순양 장갑차 사건 때 성조기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한 퇴역 장군이 CNN에 나가서 울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라고 말을 한 뒤에 미국 내에서는 이 주한미군이 무슨 인계철선이냐, 휴전선 밑에 주한미군이 근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다 빼내라. 이래서 그 이후에 주한미군은 한강 이남으로 대부분 다 빠져버렸습니다.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두천, 의정부 이런 일대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이 마치 인질처럼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제1선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미군의 이 한반도 전쟁 개입과 연결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분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2002년 장갑차 사건에 의한 한마디로 촛불 시위와 성조기 불태우기 등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일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 매우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그것은 곧 한미연합사의 해체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과 한국 간의 군사적 동맹관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시 손을 대고 그 과정에 일을 했던 지금도 현직에 남아있는 관료들에 대한 법적인 조사가 들어가고 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모습들이 미국으로 전해져 갔을 때 미국이 바라볼 때는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한미 동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관료들을 한국 측은 드디어 청문회장에 세우고 국정조사를 시킨 다음에 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갈 때 이것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좀 한번 숙고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새 외교 안보에는 자주파 출신의 인물들이 많이 등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파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외교 안보 통이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미 대중 대북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외교 라인 인사가 지금 청와대에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늦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 분야의 핵심 임무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시 재등용 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반미 친중 친북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등용을 해서 그간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 심지어 DJ 정권까지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했던 이 다른 정권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기조의 한마디로 외교 안보 방향을 끌고 가서 한미 관계를 거의 파탄 지경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다시 등용해서 지금 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들이 문재인의 외교안보 대선 자문 그룹에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에 이념형이 있고, 이념형이라면 친중 친북이고 전문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술자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 노무현 정권의 외교부와 당시 또 국방부 이런 부분에는 자주파와 동맹파, 즉 한미 동맹이 우선돼야 된다는 사람과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자주적으로 외교를 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서로 굉장히 충돌하면서 외교부의 대숙청이 일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맹파는 군이나 관료에 많고 자주파는 진보학자 운동권 출신 그룹이 많은데요.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로 된 서훈 또한 국정원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지만은 이들은 이념이 보라는 전문가형이지만은 그때 정권의 코드에 맞추어서 자신의 어떤 직장에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점에서 이들 또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한마디로 이 운동권형 자주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정인 연세대 특임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국정원장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내정되었지만 개인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기용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청와대 안보실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친중적이고 또 친북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주파로 거론되었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 서주석 전 외교안보수석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박선원 씨는 우리가 이 천안함 때나 세월호 사건 등에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봤지요. 또 더 나아가서 정세현, 이종석 같이 노무현 정권을 상징했던 그런 한마디로 자주파의 핵심, 그리고 이 친중 친북적인 외교 노선의 핵심을 했던 사람들이 현 정부의 막후 실세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지금 짐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은요. 오늘 아침에 신문이나 어제 저녁에 방송에 보면 지금 베이징의 1대1로라는 중국의 한마디로 중화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중국 정부의 해외 정상 그 다음에 이 수반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벌이는 정치쇼에 한국의 대표 단장으로 박병석 의원이 단장으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에 없이 시진핑과 깜짝 면담을 했고 5분간 대화를 했습니다. 특히 또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실세인 양제처
외교 국무위원도 만났습니다. 자, 박병석 의원은 지금은 일개 의원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했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시진핑이나 양제츠가 만나줬는데 그 반면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트럼프가 꼭 찍어서 지금 미국의 특사단이 정상회담을 6월달에 갖기 위한 부분을 사전 조율하는 미국의 특사단, 뭐 겉으로 명분은 한미 간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었으니까 미국이 특사단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 정부와 향후 관계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국 측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특사단과는 별개로 트럼프의 북핵 담당 핵심 참모라고 불리우는 이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이 포틴저는 트럼프가 지난 10일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북핵 이슈를 책임질 핵심 참모라면서 매티스 국방, 그 다음에 맥마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 그리고 이 포틴저를 언급을 했습니다. 나이는 43살이고 우리로 치면 차관보급 1급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 포틴저를 직접 언급하는 만큼 이는 매우 젊은 실세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실세가 문 대통령의 방미 문제를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식적인 특사단과는 별개의 자격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지금 이 연합뉴스 등에 보도되기 위한 이 청와대의 자료에 보면 미국의 특사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부분이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외교 소식통은 외교 의전상으로 본다면 대통령을 단독 접견할 급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향후 한미관계를 볼 때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틴저는 이 중국 로이터 통신의 기자 생활을 하면서 중국 특파원으로 중국 각지의 그 민주화 시위를 취재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에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직접 싸워야 된다는 생각에서 뒤늦게 30대 초반의 나이로 해병대에 입대했고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이렇게 파병됐고 백악관 선임 보좌관에 임명된 것도 아프가니스탄 복무 당시에 벌린 맥마스터 이전에 했던 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강력한 추천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 사람을 이 신임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자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민주화 시위를 중국 내부에 취재를 하다가 체포가 되었다가 내가 이런 기자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미군에 입대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아프간에 갔다가 아프간에서 발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플린의 밑에 있다가 플린이 발탁을 해서 백악관에 보냈고 이 트럼프는 플린이 그만두고 나가도 이 포틴저를 여전히 신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박병석 의원이 시진핑을 만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었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꼭 집어서 내 대신 실세다라고 한 친구가 지금 의전을 갖다가 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니 안 만나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격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정말로 꼭 집어서 밖으로 새지 않고 전달할 별도의 이야기가 있다면 포틴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고 있고 문재인, 김정은 간에 그 뭐 스스로 입으로도 나온 것이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미
정권을 차지하기 이전에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 일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도 중국 측과 여러 가지로 깊숙하게 라인이 연결되어서 협조를 받아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의구심은 미국의 지금 각종 방송에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이나 보도 내용을 바라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미국이 딱 예측하고 있는 대로 이번에 방미를 해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고 이 북핵의 미사일의 와중에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 대신에 개성공단 해제, 또 더 나아가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부분들을 몰아간다면 또 사드를 국내에 조사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사드를 올려라. 미국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그거 올리기만 해라. 그러면 좋다, 뺄까? 트럼프 스타일에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너 어쩔까 할 건데 먼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거 우리 반환 받으랍니다. 그래 그것도 반환 받고 미군도 뺄게. 순식간에요. 우리로서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새 정권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민족 자주의 완성이라고 생각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째깍 한미관계가 파탄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들 고민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속성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의 반미 의지를 바탕으로 미국과 무조건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 주장을 전하고 때로는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밀어붙이고 북한과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자주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좀 있으면 탄핵될 건데 이따위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이 이 자주파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포진한 한마디로 국가 간이 매우 불투명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드를 가지고 소사하니 여전히 장난치는 거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5월 16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새 정권이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 미세먼지부터 그 다음에 적폐청산. 그런데 그 적폐청산 안에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청산도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길래 상당히 불쾌합니다. 새 정권이 사드 문제를 문제 삼을 때 미국 측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측의 의견을 들어주겠다라기보다 그래 사드를 빼고 싶냐? 빼고 싶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동맹관계를 끝내자라는 이야기로 전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요 며칠 미국에는 보수 언론 또 미국의 이 시각에서 봤을 때 진보 언론 또 보수 인터넷 매체 등에서는 한국의 새 정권의 지금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사드 배치 철회 등에 대한 움직임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시각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럴 경우에는 동맹관계를 빼고 주한미군을 빼내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 15년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을 점에서 시청 앞을 뒤덮었던 효선 미순양 장갑차 사건 때 성조기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한 퇴역 장군이 CNN에 나가서 울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라고 말을 한 뒤에 미국 내에서는 이 주한미군이 무슨 인계철선이냐, 휴전선 밑에 주한미군이 근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이 등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파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외교 안보 통이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미 대중 대북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외교 라인 인사가 지금 청와대에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늦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 분야의 핵심 임무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시 재등용 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반미 친중 친북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등용을 해서 그간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 심지어 DJ 정권까지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했던 이 다른 정권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기조의 한마디로 외교 안보 방향을 끌고 가서 한미 관계를 거의 파탄 지경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있지 않는다. 다 빼내라. 이래서 그 이후에 주한미군은 한강 이남으로 대부분 다 빠져버렸습니다.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두천, 의정부 이런 일대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이 마치 인질처럼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제1선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미군의 이 한반도 전쟁 개입과 연결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분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2002년 장갑차 사건에 의한 한마디로 촛불 시위와 성조기 불태우기 등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일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 매우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그것은 곧 한미연합사의 해체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과 한국 간의 군사적 동맹관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시 손을 대고 그 과정에 일을 했던 지금도 현직에 남아있는 관료들에 대한 법적인 조사가 들어가고 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모습들이 미국으로 전해져 갔을 때 미국이 바라볼 때는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한미 동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관료들을 한국 측은 드디어 청문회장에 세우고 국정조사를 시킨 다음에 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갈 때 이것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좀 한번 숙고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새 외교 안보에는 자주파 출신의 인물들이